예, 40번 질문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1 이상 11 이하인 홀수래요. 그러면 이 전체 집합은 일단 1, 3, 5, 7, 9, 11 이렇게 6개의 원소가 전체 집합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요. 그럼 선생님은 항상 영역으로 설명을 드리죠. 자, 영역을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으로 체크를 해보고 자, 그러면 맨 처음 나와 있는 A 차집합 B는 몇 번 영역입니까? 1번 영역입니다. 1번 영역. A 차집합 B는 1번 영역이 되기 때문에 1하고 11을 여기다 넣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B 차집합 A는 몇 번 영역? 3번 영역 되시겠죠. 3번 영역. 자, 그래서 여기다가 5하고 9를 적어주고 그 다음 A 교집합 B는 A와 B를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2번 영역일 텐데 그죠? 근데 2번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1, 3, 4번 영역이에요. 1, 3, 4번 영역. 그런데 1번, 3번에는 1하고 11, 5, 9가 적혀 있어. 근데 7은 없지. 그럼 7이 어디 적혀 있다라는 거야? 4번 영역에 7이 적혀 있다라는 거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집합은 분명히 이렇게 6개인데 적혀 있는 거는 1, 5, 7, 9, 11. 누가 안 적혀 있어? 3이 안 적혀 있어요. 3이. 그럼 3이 반드시 어디 적혀 있어야 된다? 2번 영역에 적혀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집합 B를 모두 구하라고 한다면 집합 B는 이만큼을 다 얘기하는 거니까 3, 5, 9가 정답이 되시겠네요. 얘가 집합 B예요. 예, 47번 보시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X가 X래요. 자, 이렇게 그리고 합집합은 또 X래요. 이렇게 교집합 B, 아이고 미안. 교집합이 하나로 나온다. 합집합이 하나로 나온다. 둘 중에 하나로 나온다. 다시 교집합이나 합집합이 둘 중에 하나로 나온다라는 말은 포함 관계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포함 관계에. 글씨 되게 못 쓴다잉. 다시 포함 관계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는 거다. 지난 시간에 이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자. A가 B에 들어가는 상황, 이렇게 포함 관계에 있는 상황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고 합집합은 큰 게 나오고요. 작은 거에서 큰 거 차집합하게 되면 공집합이 나오고 근데 이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꿔낼 수 있었죠.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었고 그렇다면 얘는 공집합이 나온다. 그 다음 드모르간 쓸 수 있었죠.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 써주면 A 반대, 포함관계 반대, B도 반대. 얘도 드모르간 쓸 수 있었죠. 그래서 A 반대, 교집합 반대, B 여집합의 반대, 그 다음에 공집합의 반대는 전체 집합. 요렇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읊으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A가 B에 포함되는 관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47번 문제는 지금 요 두 개를 준 겁니다.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고 합집합은 큰 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7번 문제를 보면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온 거니까 X가 A에 포함되는 게 되겠고요. 합집합은 큰 게 나오는 거니까 X가 더 커. 그래서 X가 A 교집합 B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동시에 엮어주면 우리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A 교집합 B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A 교집합 B는 뭔데? A와 B에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4, 5, 6. 4, 5, 6이 동시에 들어가 있죠.
즉 우리 x는 4, 5, 6을 반드시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물어볼 마리수 제곱이 되는 건데 4, 5, 6은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1, 2, 3한테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되셔서 8개다라고 대답하시는 문제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48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A 차집합 X가 공집합이다. 마찬가지 위에서 봤던 이번에는 요 세 번째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공집합이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차집합 X, A가 작은 거고요. X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 두 번째 건 뭘까? B 차집합 X는 B가 나온대. B에서 X와 관련된 걸 뺐더니 그대로 B가 나왔다라는 건 뺄 게 없다라는 거죠. 즉 다시 한번 B가 있고 X가 이렇게 있는데 이 B에서 X와 관련된 이 부분을 빼겠다라는 건데 저기가 지금 없다란 소리예요. 이게 없으려면 관련된 게 없으려면 B하고 X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관계. 이렇게 돼야 B에서 X와 관련된 게 하나도 없으므로 뺄 게 없는 거죠. 그럼 빼더라도 그대로 B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두 번째 표현은 B와 X는 서로 소관계다.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는 A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해요. 누구하고 누구는 2하고 7은 반드시 포함해요. 하지만 B와는 겹치는 게 없어야 하기 때문에 3과 13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요. 전체 집합은 뭔데? 15 이하의 소수니까 전체 집합은 15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7, 11, 13 이렇게 6개의 원소가 나오게 될 텐데 이 6개의 원소 중에 A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2하고 7은. 그 다음에 3하고 13은 절대 포함하면 안 돼. 왜? B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물어볼 놈은 5하고 11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2의 제곱. 정답은 4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거든. 이거 다 중요한 문제예요. 하는 김에 49번까지 쭉 가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X에 대해서 A는 1, 5, 9, 13, B는 3, 7, 9, 11일 때, 자, 보겠습니다. 이걸 또 해석을 해줘야지. 이 부분을. A 합집합 X가 B 합집합 X 안에 쏙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A 합집합 X에는 1, 5, 9, 13이랑 X에 들어가 있는 원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지. 그 다음 B 합집합 X에는 3, 7, 9, 11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여기 안에 쏙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일단 보여질 게 여기 있는 원소가 요 안에 다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쏙 들어가려면. 쌤 말이 이해되시나? 그래서 여기에 추가돼야 될 게 1도 있어야 되고요. 5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는 있고 13도 있어야 돼. 1, 5, 13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B는 누구밖에 없어? 3, 7, 9, 11밖에 없어. 그러면 1, 5, 13을 반드시 누가 가져야 된다? X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B는 요거밖에 없어. 1, 3, 7, 9, 11밖에 없어. 근데 비합집합 X는 얘네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X는 1, 5, 13을 1, 5, 13을 반드시 가지는 집합이어야 합니다. 부분 집합이어야 합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1, 5, 13은 물어볼 필요 없고 2의 4제곱, 3, 7, 9, 11한테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6개다. 이렇게 답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51번 볼게요. 41쪽에 51번. 자, 이거를 성립함을 설명하라는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이 3개니까 A, B, C라고 두고요. 뭐 전체 집합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준다면 영역은 1, 2, 3, 4, 5, 6, 7, 8번 영역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는 1, 2, 3, 4예요. A는 1, 2, 3, 4. 비합집합 C는 이만큼 파란색 동그라미 2개 이렇게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2, 3, 4, 5, 6, 7 되시겠습니다. 2, 3, 4, 5, 6, 7. 근데 이걸 빼래요. 차집합이래요. 차집합은 1, 2, 3, 4에서 이 뒤에 것 중에 앞에와 관련 있는 것, 즉 누구? 2, 3, 4 있죠? 얘네만 빼라는 거야. 5, 6, 7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앞에 관련 있는 A 집합과 관련 있는 영역 중에 관련된 부분을 빼라는 거죠. 그래서 좌변은 1번입니다. 1번. 그럼 이제 우변 보시죠. 우변. 자, A는 1, 2, 3, 4, B는 2, 3, 5, 6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B와 관련된 2번, 3번을 빼주면 1번, 4번만 남네요. 아, 그래서 이 괄호 부분은 1번, 4번이에요. 이 괄호 부분은 1번하고 4번입니다. 그런데 C는 3, 4, 6, 7이죠. 그래서 1, 4번 중에 3, 4, 6, 7과 관련된 것, 즉 4를 빼라는 겁니다. 그럼 몇 번 남아요? 1번 남는 거 맞죠? 똑같이 1번이 남는 거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성립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38쪽에 22번. 그래, 이거는 뭐 연습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좀 강의를 보시라고. 비차집합 A가 공집합인 게 뭐라고 해석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차집합 A가 공집합이래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뺐단 소리예요. B가 A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B에서 A와 관련된 걸 빼버리면 그거 다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는 B가 A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소가 이 안에 다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B가 A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분명히 누가 눈에 밟혀야 돼? 3이 밟혀야 돼요. 왜냐하면 너나 너 중에 하나는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 2A-3이 3일 때. 그렇다면 A는 3일 때겠네요. A가 3이라면 집합 A는 마이너스 2. A가 3이니까 3이 6 빼기 3 하면 3. 그 다음에 3 플러스 1 하면 4 이렇게 나오고요. B는 3과 A에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나오죠. 근데 이렇게 놓고 봤더니 B가 A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A가 3인 쪽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 알아봐야 돼? 두 번째는 A 플러스 1이 3일 때. 얘가 3일 때. 그래서 A가 2일 때. A가 2라면 집합 A는 마이너스 2. A가 2니까 1, 그 다음에 3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고요. 집합 B는 A가 2니까 3하고 마이너스 2. 봤더니 B가 A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2였구나.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라고요.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이렇게 표기했었죠. n 이렇게 표기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집합을 딱 적어주게 되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런 걸 찾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이건 노트에다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 자, 두 개의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A, B 이렇게요. 그 다음 뭐 전체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NA 플러스 NB 다시 적을게요. 미안합니다. NA 합집합 B 즉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보겠다 이거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즉 1번, 2번, 3번, 4번 영역을 나눠 봤었을 때 1, 2, 3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냐면 NA 플러스 NB. 자, 일단 여기까지 끊고 갈게. 자, 그래서 우린 분명히 지금 1번, 2번, 3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개수가 되겠는데 NA는 몇 번이에요? 1번과 2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세지는 거예요. NB는요. 2번과 3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세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2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번 세져요? 2번 세지는 거 맞아요? 2번? 맞니? 그래서 그것을 한번 빼줘야 된다. 교집합을 한번 빼줘야 된다. 2번을 한번 빼줌으로써 2번이 한번 이렇게 날아가죠. 그렇죠? 그러면 1, 2, 3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세진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뭐 A 동아리 뭐 방송반이 7명이야. 그런데 B 이번에는 뭐 편집반이 10명이야. 근데 교집합 A 교집합 즉 A 교집합 B 방송반과 편집반에 들어가 있는 애가 3명이야 이렇게. 그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명일까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해도 되니? 그래서 지금 여기 분명히 몇 명? 7명이라고요. 7명. 여기 몇 명이라고요? 10명이라고요. 10명. 편집반은. 맞아? 근데 방송반과 편집반을 동시에 하는 애가 몇 명이라고요? 3명이라고요. 그 3명을 빼줘야 된다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편집 A와 B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3명이고 그럼 방송반은 7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4명이 들어가야 7명이 나오시겠죠. 이해되니? 그 다음 편집반은 10명이라고 했으니까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A를 세면 7, B를 세면 10. 하지만 이렇게 되면 3이 몇 번 세진다? 2번 세진다. 그래서 3을 한번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나온다? 14명. 실제로 7 더하기 7은 14 나오는 거 맞죠? 예, 저렇게 보셔야 된다는 내용이야. 그런데 만약 if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관계라면 즉 서로소의 관계라면 즉 A 차집합 B가 그냥 A라면 B 차집합 A가 그냥 B라면 이거 다 서로소를 뜻하는 거라고요. 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는 모습 저게 다 서로소란 뜻이 되는 거고요. 저렇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뺄 게 없어. 이때는 그냥 NA 플러스 NB 공통된 게 없으니까 뺄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끝난다고요. 서로소라면. 괜찮나요? 자, 교재를 통해 확인해 보면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둘이 공통된 걸 한번 빼준다. 그런데 밑에 A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교집합에서 뺄 게 없으므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 끝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번엔 3개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3개짜리. 3개짜리도 되게 잘 나와요. 자, 이렇게 3개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영역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N, A 합, B 합, C 즉 A와 B와 C를
모두 담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느냐? 즉 우리는 1, 2, 3, 4, 5, 6, 7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NA, NB, NC에서 근데 이번에 빼줄 거야. 뭘 빼줄 거냐면 좀 옆으로 갈게요. 뭘 빼줄 거냐면 NA 교집합 B도 빼줄 거고요. NB 교집합 C도 빼줄 거고요. NC 교집합 A도 빼줄 거라고. 그럼 잘 봐라. A는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B는 2, 3, 5, 6이죠. C는 3, 4, 6, 7이에요. 여기서 A 교집합 B 어딥니까? 여기죠. 2, 3번을 빼줄 거라고요. 2, 3번 빼줄 거고 B 교집합 C는 어딘가요? B 교집합 C는 여기죠. 그래서 3과 6도 빼줄 거예요. C, A의 교집합은 어딘가요? 여기죠. 그래서 3과 4도 빼줄 거예요. 그럼 실제로 빼줘 봅시다. 빼줘 보면 2 빼주고요. 3 뺐어요. 3 빼주고요. 그 다음에 6도 한번 빼주고요. 3 빼주고요. 4 뺐어요. 했더니 1, 2, 4, 5, 6, 7이 나왔지. 맞아요? 우리는 1, 2, 3, 4, 5, 6, 7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궁금한데 1, 2, 4, 5, 6, 7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3번 영역에 해당하는 걸 한 번은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끝에 뭐가 들어가냐? N. 저기는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고 C에도 들어가는 세 집합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개짜리는 다시 한번 A합, B합, C의 원소의 개수는 NA, NB, NC의 합에서 두 개씩 교집합을 빼준 다음에 세 개의 교집합을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공식을 알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노트 다시 여기 교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와 B와 C를 더한 다음에 두 개씩 교집합의 개수를 한 번씩 빼주고요. 나머지에 마지막에 세 개의 교집합의 개수를 한 번은 더해준다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이건 너무 뻔한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A가 있고 그러면 저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뭐다? 여집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여기가 A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A의 원소의 개수 빼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돼요?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 반에 여학생의 인원은 몇 명일까? 그럼 전체에서 남학생 수 빼면 되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예, 요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2번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걸 설명드렸었을 거야. 차집합의 개념. 차집합에서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봤었을 때 1번, 2번, 3번 쓸 때요. A 차집합 B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1번, 2번에서 누굴 빼주는 거다. 2번만 빼주는 거다. A와 관련된 것 중에서 A 중에서 B와 관련된 놈만 빼주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1번 남는 거 맞죠? 그렇죠? 이해돼요? 그래서 차집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차집합의 올바른 이해는 A에서 뭘 빼주는 거다? A 교집합 B를 빼는 거다.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에서 그럼 1, 2, 3이죠. 여기서 그냥 B를 빼는 거다. 2, 3번을 빼주면 어떻게 된다? 1번만 남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올바른 이해라고 했지. 그치?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큰일 나. NA 빼기 NB로 하면 큰일 나. 이거 절대 아니야. 나 왠지 주연이, 사나, 수인이, 호준이 중에 한 명은 이 짓을 할 것 같아. 그래놓고 까먹었어요. 이럴 것 같아. 절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NA에서 얘가 위에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A에서 뭘 뺀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는 거다. 또 마찬가지로 NA 합집합 B에서 뭘 빼주는 거다? B를 빼주는 거다. 얘도 빼주는 거다. 얘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예제 11번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전체의 원소의 개수는 60개. A는 37, B가 40이래요. 그렇다라고 해서 니들이 여기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전체가 60이고 A가 37이고 B가 40이야 이렇게 적고 들어가면 문제 절대 안 풀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일단 얘부터 해석해보자. 그대로 읽어봐. A가 아니에요. 그리고 B도 아니에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야. 저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 부분 다시 읽어주면 A도 아니고 그리고 B도 아니다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드모르간 법칙 써도 돼요. 드모르간. 얘네가 지금 다 반대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원래는 A였을 거고 원래는 B였을 거고 얘는 뒤집어진 이런 거였겠죠. 그렇죠? 그러면 뜻이 뭐가 돼? 합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합집합의 여집합은 어디가 되는 거야? 이 바깥쪽이 되시겠네요. 이 바깥쪽은 A도 아니고 B도 아닌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쌤 말 이해돼요? 저쪽에 몇 명이 있다? 15명이 있다야. 그러면 NA 합집합 B가 15이란 소리입니다. 뭐래? 뭐래. 저기가 15이니까 60에서 뺀 45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로 된다고요. 그래서 NA가 얼마다? 37. NB가 얼마다? 40. 그럼 두 개 더한 거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X라고 두면 얘가 45가 나오게 되겠고. 그럼 다시 한번 45는 77 마이너스 X. 그래서 X는 77 빼기 45가 되시므로 여기가 32가 나오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여기가 이제 32가 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A가 37인데 32니까 여기가 이제 5가 나오는 거고요. B는 40 중에 32가 빠지면 8.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채워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되겠어? 그때 이제 비차집합 A는 여기를 말을 하는 거니까 답은 8이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저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채워주면 되겠네요. 62번 한번 보겠습니다. 62번. 이번에 3개의 집합이 나왔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왔어요. A 교집합 C가 뭐래요? 공집합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3개짜리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그리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문제 보면은 A와 C는 분명 교집합이 없대잖아. 교집합이 없대잖아. 그러니까 A, B 그리고 C를 그릴 때 조심할 게 A와는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A가 C와 겹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A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는데 C는 B와는 겹쳐도 상관이 없는데 A랑 겹치지 않게 이렇게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적혀져 있는 건 얘가 먼저 적혀 있지만 얘부터 벤 다이어그램을 체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는 뭐예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 너가 지금 15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NA가 지금 10이래요.
NB가 9래요. 그러면 NA 교비가 얼마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4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4를 먼저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A교 B가 4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먼저 채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요거 볼게요. 요거요. 비합집합 C. 그러면 NB 더하기 NC 마이너스 N 비교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얘가 얼마래? 11이래. 근데 NB는 얼마래? 9. NC는 얼마래? 6. 두 개 더하면 15거든. 그럼 또 얼마가 빠져야 돼? 4가 빠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 4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교집합 부분만 먼저 채운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자 이거예요. A가 10이야. 이만큼이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긴 6이야. NC는 6이야. 그럼 여기가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2야. 마지막 B가 9이야. 네가 9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 1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합집합을 구해라. 6, 4, 1, 4, 2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6, 4, 1, 4, 2를 다 더해주면 얘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 세는 방법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이제는 저렇게 기호로 주는 게 아니라 말로 준다라는 거야, 말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활용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60명의 학생에게 자, 체크 하나씩 하고 넘어가자. 60명의 학생 얘가 주는 힌트는 전체의 원소의 수가 60이에요 라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수학을 풀게 했더니 영어 수학을 풀게 했더니 영어 문제를 푼 학생 얘를 선생님은 이렇게 적을게요. 영어 문제를 푼 학생 수 이렇게 할게요. 얘가 35란 소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이래요. 수학 문제를 푼 학생 28명. 그럼 얘는 또 뭐에 관한 힌트냐면 수학을 푼 학생이 28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못 푼 학생. 굳이 기호로 적을 필요는 없지만 쌤은 기호로 적어볼게. 영어도 못 풀, 그리고 수학도 못 풀 학생 수다 이렇게 적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영어 또는 수학을 푼 학생의 여집합수다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는 거죠. 드모르간 법칙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몇 명이다? 5명이다.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을 시켜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을 시켜보면 자, 영어, 그 다음 수학, 그 다음에 전체가 60명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합집합의 여집합이 5명이다. 즉 영어도 못 풀고 수학도 못 푼 학생이 5명이다. 그 5명은 이 밖에 적혀져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우리 아까 배웠던 합집합의 개수 공식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딱 그대로 접목을 시켜보면 합집합 그러면 몇 명이야? 55명이죠. 영어 또는 수학을 푼 학생은 55명이 되는 거지. 그치? 5명은 뺐잖아. 쟤들은 뭐 아무것도 못 푼 애들이고요. 영어만 풀든 수학만 풀든 둘 다 풀든 어쨌든 푼 학생은 55명이다. 그래서 A를 그냥 영어라고 볼게. 영어 35. B를 수학이라고 볼게. 그냥 28. 그럼 얼마를 빼줘야 돼? 여기가 얼마니까? 68, 63이니까 얼마가 빠져야 돼요? 8이 빠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교집합 자리에 8 들어가시고요. 영어 35에서 8 빠지면 27. 8 빠지면 아픈데 미안합니다. 수학 문제 28명 중에 또 8이 빠지면 20명. 이렇게요. 벤 다이어그램 다 채웠네. 자, 그래서 1번부터 영어와 수학 중 적어도 한 문제 그러니까 영어만 풀어도 되고 영어만 풀든 수학만 풀든 둘 다 풀든 즉 1번 문항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바로 합집합을 물어보는 거라고. 얘는 영어를 풀거나 또는 수학을 푼 학생 수를 물어보는 거고 합집합이니까 27, 8, 20을 다 더한 아까 55 나왔었죠. 그렇죠? 55. 2번은 영어와 수학을 둘 다 풀었다. 그래서 이것은 교집합을 물어보는 거죠. 영어도 풀고 수학도 푼 학생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8명이 정답이 되겠으며 영어 문제만 풀었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영어 문제만 풀었다라는 건 영어를 푼 애 중에 수학을 푼 애들은 빼고 영어만 푼 애들 수를 세주세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푸는 거다? N, 2에서 뭘 뺀다? N, 2, 교, M을 뺀다.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여기만 해당이 되는 것이므로 그냥 27이다라고 적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발전 예제 13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별표 3개.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건 뭐냐면 교집합의 최대 최소입니다. 교집합의 최대 최소. 자, 그러면 집합 A가 이렇게 있어요. 집합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의 크기를 조금 달리 한 것은 원소의 개수가 일단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더 많다라는 뜻으로 저렇게 한번 그려본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무슨 집합이라고요? 교집합을 볼 거라고요. 교집합. 자, 그러면 이 집합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었을 때 지금 봐봐. 지금은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쭉 가다 보면 어느샌간 교집합이 생기게 되겠지. 근데 지금 교집합이 굉장히 작아. 그쵸? 교집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 교집합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최대가 되는 건 바로 이렇게 될 때가 교집합이 최대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까? 이해되셔요? 그래서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지금은 빵개인데 이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가 교집합이 가장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다? 작은 게 큰 집합 안에 포함될 때. 이때가 어떻다? 교집합이 가장 클 때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볼게요. 이번에는 교집합이 최소가 될 때는 당연히 교집합이 이렇게 없을 때겠지. 그치?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없다 보니까 전체 집합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전체 집합을 벗어나고 있지. 그치? 맞아? 전체 집합을 벗어날 수는 없어. 아니, 교집합이 최소일 땐 분명히 이렇게 없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런데 전체 집합을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집합을 벗어나지 않을 때까지 딱 요때까지가 되려면 이때가 바로 뭐가 된다? 교집합이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소가 될 때가 조금 어렵죠? 최대가 되는 건 작은 놈이 큰 놈 안에 쏙 들어갈 때가 최대가 되는데 자, 최소가 되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 오케이? 자, 갑니다. A 합집합 B가 아무리 커도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분명히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합집합이 아무리 커도 전체를 넘어갈 수는 없어. 자, 그런데 이 합집합은 누구와 똑같다 그랬냐면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와 똑같다 그랬고요. 그러므로 얘가 아무리 커도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 교집합을 우변으로 이항시킬 거고 이 전체 집합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보면 A 교집합 B가 우변으로 넘어왔고요. 좌변에다가 전체 집합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적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집합의 최소값은 A와 B를 더한 다음에 전체 집합의 개수를 빼준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완성되거든. 그래서 바로 얘가 바로 교집합의 최소값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책을 통해 확인해 보자.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는 분명 3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뭘 구하래?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바로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최대값은 언제 갖는다고요? 원소의 개수가 작은 놈이 원소의 개수가 큰 집합 안에 쏙 들어갈 때라고 했습니다. 즉 NB 17이 NA 22명 안에 쏙 들어가 있을 때, 즉 A 안에 B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17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22이니까 여기가 5이 되는 거고, 그럼 전체는 3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8이 들어가면 딱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17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분명 우리의 B가, 자, 우리의 B가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전체를 넘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N, A 교집합 B는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A와 B를 더한 거에서 전체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즉 A가 얼마? 22. B가 얼마? 17에서 전체 얼마? 30. 계산해 준다면 얼마예요? 39에 30이 빠지면 9 이렇게. 그래서 우리 B가 그려질 수 있는 모습은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돼 있어서 최소한 몇 명 겹쳐줘야? 9명 겹쳐줘야. 그래서 A가 얼마가 된다? 22니까 여기가 13이 되셔야 되겠고요. B는 17이니까 여기가 6 아니다. 얼마 돼야 되니? 7. 아니다. 8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13 더하기 9 더하기 8 하면 딱 얼마 나와? 30 나오죠. 이렇게. 최소한 9명 겹쳐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최소값은 9가 됩니다. 2개 더하면 26이 정답 되시겠네요. 66번 문제만 해석할게요. 설악산, 지리산에 모두 가봤다. 그 말은 설악산과 지리산에 모두 가본, 즉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필수 예제 문제와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근데 65번을 보면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합집합은 어떻게 되는데? NA 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 B. 근데 NA는 15, NB는 26. 즉 얼마로? 41로 정해져 있어. 얘는 41에서 NA 교집합 B를 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값이 만약 최대가 되려면 우리 빠지는 교집합이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최대가 나오겠죠. 조금 빠져야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합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많이 빠져야 되겠죠. 교집합이 많이 빠져야 합집합은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도 교집합의 최대 최소 문제와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예, 숙제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수집합부터 먼저 보세요. 잘 들어주면 얘도 되게 어렵진 않아. 좀 열린 마음으로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배수집합 볼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약속하고 들어가자. 뭘 약속하고 들어가냐면 AK라고 돼 있다면 얘 원소는 X인데 X바 X는 K의 배수를 저렇게 적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 2는 2의 배수란 말이야. 그래서 2, 4, 6, 8 이렇게 나가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A, 3은 3의 배수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3, 6, 9, 12 이렇게 나가는 집합을 저렇게 적겠다라고 약속을 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 이렇게 적어볼게. 그럼 얘를 이제 한글로 읽어봐.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어?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를 모두 만족하는 집합이라고 읽어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선생님이 교집합 설명할 때 엄청 성의 있게 이 교집합은 그리고를 뜻한다. 모두 만족하는 걸 뜻한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위에 적혀 있는 이 집합을 읽어낼 때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를 모두 만족하는 집합이라고 읽어낼 수 있다면 얘는 몇의 배수를 의미한다? 바로 2와 3의 공배수를 얘기하는 거고 2와 3의 공배수는 바로 6의 배수임을 알 수가 있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A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 다시 A4 교집합 A6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읽는다고? 4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6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이라고 읽어낼 수가 있겠고 그 말은 4와 6의 공배수라고 읽어낼 수 있겠으며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12가 되는 것이니까요. 12의 배수집합이 되겠고 얘는 결국 우리는 A12다라고 적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교집합은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공배수 집합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정리해드리면 AM 교집합 AN은 M의 배수와 N의 배수의 공배수, 즉 M과 N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M과 N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집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합집합이 문제예요. 교집합은 쉬워. 공배수 개념이니까 교집합은 쉬워요. 근데 이제 합집합이 문제거든. A, 2, 합집합 A, 3. 그럼 이것은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모두 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2의 배수 적어보면 2, 4, 6, 8, 10 이렇게 나가는 거고 3의 배수 한다면 3, 6, 9, 12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잖아. 그럼 적혀지는 거 이제 2, 3, 4, 6, 8, 9, 10, 12인데 얘가 A 얼마의 배수라고 딱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적어. 이건 적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합집합은 하나로 딱 못 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없어. 얘는 쓸 수가 없어 이렇게. 그럼 쓸 수 없는 경우가 쓸 수 없는 경우만 있냐? 그건 아니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언제 쓸 수 있냐면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 2의 배수를 적어볼게요. 2, 4, 6, 8, 10, 12 이렇게. 그럼 4의 배수가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요. 맞니 안 맞니? 맞아요? 그래서 합집합이 그냥 뭐가 된다? 2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즉 어떨 때만 적을 수 있냐면 둘이 배수 약수 관계일 때. 저 K 값이 둘이 약수와 배수의 관계일 때만 저렇게 하나로 적을 수 있다. 합집합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AM 합집합 AN 늘 합집합은 하나로 못 적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로 적을 수 있을 때는 언제 하나로 적을 수 있다고? M과 N이 서로 약수와 배수 관계일 때 적을 수가 있겠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2의 배수와 4의 배수 중에 우리는 2의 배수를 적어주면 되겠네. 즉 M과 N 중에 작은 거. M과 N 중에 작은 거를 적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작은 거를 적어주면 되겠다. 근데 저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 생각 좀만 해주면 되지. A3 합집합 A9가 있어요. 그럼 3의 배수와 9의 배수를 모두 담으면 몇의 배수겠어? 당연히 3의 배수겠죠. 그렇지 않겠나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럼 이번에는 이게 약수집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약수집합. 근데 개념은 똑같거든. B라고 할게 이번엔 집합 B. BK는 X바 X는 이번엔 K의 양의 약수라고 봅시다. 양의 약수. 즉 그래서 A 6 같은 거 적어주면 B 6 같은 거 적어주면 얘는 6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B 9를 적어보면 얘는 9의 약수 1, 3, 9를 얘기한다 이거야. 근데 또 마찬가지 교집합은 쉬워. B6 교집합 B9라고 한다면 한글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6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9의 약수인 것. 즉 6과 9의 뭐다? B 6과 9의 공약수 집합이 되겠고요. 근데 공약수는 뭐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거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고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거든. 그럼 6과 9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야? 3이잖아요. 3. 그러니까 얘는 B3이라고 적어주면 된다고. 실제로 둘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13, 13. 어때요? 그래서 교집합은 13이 나오시죠? 이렇게 3의 약수집합이 나오는구나.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B, M, 교집합 BN은 B, M과 N의 공약수 집합인데 다시 한번 공약수는 뭐라고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요. 근데 이번에 또 합집합이 문제야. 그러면 또 얘를 가지고 가보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합집합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왜 이래? 합집합. 자, 그러면 얘는 6의 약수 1, 2, 3, 6도 담고 1, 3, 9도 담으란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도대체 1, 2, 3, 6, 9는 누구의 약수니? 누구라고 적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약수로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는 얘를 하나로 적을 수는 없어. 근데 또 무조건 하나로 적을 수 없냐? 그건 아니야. 또 언제겠어요? 둘이 이렇게 약수 배수 관계일 때. 약수 배수 관계일 때. 그러면 6의 약수 1, 2, 3, 6, 12의 약수 1, 2, 3, 4, 6, 12를 다 담으면 결국 1, 2, 3, 4, 6, 12가 담겨지게 되겠고 얘는 B12가 나오죠. 맞니?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약수 배수 관계일 때 약수는 큰 게 적힌다. 아까 배수일 땐 작은 게 적혔었거든요. 그렇죠? 약수일 땐 큰 게 적힌다. 자, 그래서 합집합은 또 마찬가지 언제만 M과 N이 무슨 관계일 때만 약수, 배수 관계일 때만 적힐 수 있겠고요. 그때 우리는 B의 큰 수, 큰 수의 약수들을 담아 놓으면 되겠구나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네요. 괜찮니? 자, 그래서 특강 1번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이 나왔어요. 합집합은 한 번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약수 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로 적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얘를 뭐 한다? 일단 분배해 주겠다. 그래서 A2 교집합 A4 그다음 A3 교집합 A4 그것의 합집합이다라고 일단 분배 법칙을 써줘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쉽지.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거죠. 그럼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것은 2와 4의 공배수가 얼마야? 4의 배수죠. 그래서 얘는 A4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그래서 얘는 A4다. 자리가 너무 좁은데.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것. 그럼 3과 4의 공배수 집합이야. 그럼 최소 공배수의 공배수는 12가 나오겠죠. 그렇죠? 12의 배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A12가 된다. 둘의 합집합을 구하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결국 얘는 A4와 A12의
합집합이 완성이 되시겠고요. 그러면 이제는 4하고 12는 서로 약수와 배수 관계인 거 맞지, 그치? 맞습니까? 그럼 4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모두 담으면 당연히 몇의 배수가 나오겠어요? 4의 배수. 두 수 중에 작은 수라고 말했죠, 배수는.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요. 한 번 더 보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합집합이야. 여기도 합집합이야. 합집합이니까 이제는 하나로 표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여길 잘 보라고. 이렇게 약수배수 관계일 때는 하나로 적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두 수 중에 작은 수를 적으면 되는 거니까 A의 6의 배수. 또 9하고 18은 서로 약수배수 관계니까 하나로 적을 수 있다고요. 그럼 둘 중에 작은 수 A9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읽어주면 6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9의 배수인 교집합. 그럼 너는 A 6과 9의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18이죠, 18. 예, 이렇게 적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확인 체크는 여러분들 다시 맡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강 대칭 차집합입니다. 대칭 차집합.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딱 정해져 있어. 이런 집합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 A 차집합 B. 근데 얘가 대칭된 거야. 얘가 대칭된 거야, 이렇게. 이제 뭐가 적혀 있겠어요? B 차집합 A.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대칭 차집합이고 가운데가 합집합으로 돼 있는 걸 바로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몰라. 누가 정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저게 딱 정해져 있어, 쟤를. 자, 그러면 자, 그림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A 차집합 B는 요길 말하는 거죠. B 차집합 A는 요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둘이 합집합이니까 얘네를 모두 담아라. 그러면 이 부분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자, 여기 빨간색 분홍색 파트 여길 전부 다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습을 봐보면 결국 얘는 이 모습이지 않니? 합집합에서 즉 엉덩이에서 여기가 빠진 부분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엉덩이에서 응이 빠진 부분이 즉 집합교로 표현해 본다면 A 합집합 B에서 뭐가 빠진 부분이다? A 교집합 B가 빠진 부분이다. 문제에선 이렇게 주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풀이법을 합집합에서 교집합이 빠지는 거다라고 외우고 있자고요. 다시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1번, 2번, 3번 영역인데 A 차집합 B는 분명히 1번이잖아. B 차집합 A가 3번인 것도 돼요? 근데 합집합이니까 1번, 3번을 얘기하라는 거잖아. 결국 1번과 3번을 모두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1번, 3번을 대답하는 모습이라는 게 합집합에서 뭐만 빼주면 교집합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예, 저렇게 생각하시자고요. 자, 그래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보자, 뭐 책을 보면 되지. 자, 이제 보시면 분명히 대칭 차집합을 줬어요. 이걸 보자마자 대칭 차집합이라고 니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니. 근데 얘를 이렇게 정의하자. 세모집합은 A 세모 B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버리자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 분명히 세모잖아. 세모는 지금 문제에서 대칭 차집합이라 하자라고 정의를 내려줬죠. 그렇죠? 그래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라고 풀이로 들어가시면 자, A 여집합의 합집합은 뭡니까? 전체 집합이죠. 거기서 빼자고요.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예요? 공집합이죠. 그래서 전체에서 공집합을 빼주면 뭐가 나온다? 전체 집합이 나온다. 맞는 말.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내 말 이해돼?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이 전체고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게 이해돼요? 자, 니은도 보세요. 둘의 합집합이 뭐냐고요? 전체잖아. 전체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전체잖아. 그 다음 전체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잖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면 전체가 나오니까 넌 틀렸다고요. 디귿.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뭐예요? A예요.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뭐예요? 공집합이에요. 그걸 빼라고요. 그럼 A니까 맞는 거고 이렇게. A 합 A는 A, A 교 A는 A.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니까 공집합. 맞는 말이네. A와 전체의 합집합은 전체. A와 전체의 교집합은 A. 빼주면 A 여집합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대칭차집합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 풀이법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는 걸로 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대칭차집합의 성질 같은 건 보고 갑시다. 성질 그냥 읽고 넘어갈게. 교환 성립합니다. 대칭차집합 교환 성립해요. 어차피 전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성립해요. 그 다음 모두 성립해요. 결합도 성립합니다. 알겠어요? 결합도 성립하시고요. 그 다음에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이렇게 있을 때 1, 2, 3, 4, 5, 6, 7이라고 둘게요. 그럼 일단 얘부터 진행해보자. A, B의 합집합 1, 2, 3, 4, 5, 6이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여기서 교집합 2, 3을 뺍니다. 2, 3을 빼면 1, 4, 5, 6만 남네요. 다음 1, 4, 5, 6 세모 C는 뭐냐면 C는 3, 4, 6, 7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또 대칭차집합. 대칭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고요. 합집합은 1, 3, 4, 5, 6, 7이 합집합인데 둘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4, 6을 빼주면 4, 6을 빼주면 1357 나오죠. 그래서 색칠해보면 1357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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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모습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1357 바로 저기가 3개짜리 대칭차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의 모습이다라고 눈에 익혀만 두세요. 상식이야, 상식. 3개짜리 대칭차집합은 여기만 색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집합에 대한 내용을 싹 살펴봤고요. 여기 스텝 1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집합에 대한 내용을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스텝 1 보시겠습니다. 두 집합이 서로 소일 때라고 나왔습니다. 그릴 수 있는 건 그리자. A. 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예요. 색칠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릴 모습은 이렇게 생겨 먹었죠.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예,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옮겼을 때 서로수라는 말은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 교집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맞죠? 동시에 만족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지금도 교집합 있어 없어? 있는 거. 교집합 없어? 주연아 없어? 이렇게 하면 있잖아. 지금 마이너스 2와 A 사이가 교집합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지금 교집합 있는 거야. 지금은 교집합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지, 그치? 교집합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야 없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마이너스 2라는 교집합이 있는 거야.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면 정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요. 다음 20번 보시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다시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고 읽어주는 거야. 수업 시간이었으면 시켜봤을 텐데 아쉽다 진짜. 다시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 즉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는 당연히 바깥쪽에다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요. A 차집합 B는 여기다 체크를 해줘야 되고 B 차집합 A는 여기다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이게 막 되셔야 돼요. 자동으로. 근데 전체를 보면 A, B, C, D, E, F란 말이에요. A, B, C, D, E, F 중에 지금 B, C, E, D는 체크가 되어 있는데 A, F가 안 돼 있죠. 그럼 빈칸엔 당연히 누가 들어가야 된다? A, F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교 B를 구하세요. 아, A, F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다음 21번입니다.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하나하나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알아볼 때 빗금으로 하지 말고 영역 표시로 갑니다. 그래서 저걸 알아본 결과 2, 3, 4가 나오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야. 2, 3, 4. 오케이? 자, 그럼 B 교집합 C는 몇 번이야? 3, 6번이죠. A는 몇 번이야? 1, 2, 3, 4죠. 그래서 둘의 교집합은 몇 번이다? 3번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합집합이다. 미안. 합집합. 합집합이면 1, 2, 3, 4, 6이죠. 2, 3, 4가 아니니까 틀렸어요.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답이 몇 번일까? 에이씨, 5번 볼까? 5번? A 합집합 C는 뭐예요? A 합집합 C는 1, 2, 3, 4, 6, 7이 A 합집합 C예요. B 여집합은 2, 3, 5, 6을 제외한 거니까 1, 4, 7, 8입니다. 그럼 둘의 교집합은 1, 벌써 아니죠? 2, 3, 4만 나와야 된다니까 5번 틀렸네요. 3번 봐볼까? 3번 A 합 C는 1, 2, 3, 4, 6, 7이죠. 1, 2, 3, 4, 6, 7. B는 몇 번이죠? 2, 3, 5, 6이죠. 그들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2, 2, 3, 3, 6이야. 에이씨, 우리가 찾는 거 2, 3, 4인데. 맞죠? 이 찍는 게 이렇게 힘들어. 아씨, 두 개 남았다. 야, 2번과 4번 중에 어떤 걸까? 아, 4번인가? 4번 한번 찍어보자. 비합집합 C는 2, 3, 4, 5, 6, 7. A 여집합은 1, 2, 3, 4 여집합이니까 5, 6, 7, 8. 벌써 아니네. 제2장 2번이네. 실제로 2번 확인해보자. 비합집합 C는 2, 3, 4, 5, 6, 7. A는 1, 2, 3, 4. 그래서 2, 3, 4, 2, 3, 4 교집합 2, 3, 4. 됐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요. 괜히 머리 쓰다가 맨 마지막에 찾았는데. 나도 찍기 실력이 더을 게 없어. 아씨, 창피해. 22번 아까 풀어줬으니까 23번 넘어가시겠습니다. 23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B에서 요 집합을 뺐어. 지금 무슨 말이야?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나왔어. 이게 무슨 말과 똑같은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걸 뺐단 소리잖아요.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거잖아. 맞니 안 맞니? 맞아요? 그래서 위에 적혀 있는 걸 다시 한번 적어 본다면 얘는 무슨 말과 똑같은 거냐면 B가 A 교집합 B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꽤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 잘 나와요. 근데 뭔가 이상한데? A 교집합 B면 여기 A 교집합 B면은 여길 말하는 건데 이 안에 B가 쏙 들어간대요. B가 쏙 들어가야 된대. 그 말은 요 부분이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공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 즉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B가 A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자. A, B가 있고 영역을 1, 2, 3, 4라고 해볼게.
B는 몇 번? 2, 3번. 교집합은 몇 번? 2번. 빼보래. 2, 3번에서 2번을 빼보래. 그럼 3번 나오는 거잖아. 여기 나오는 거잖아. 저 3번이 바로 뭐다? 공집합일 때라고 나온 거잖아. 근데 3번을 다시 한번 써보면 B차집합 A가 되고 얘가 공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B가 A에 들어간다라는 말로 바로 해석이 되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B가 A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적어야 돼? 교집합은 뭐가 나오고 작은 게 나오고 합집합은 뭐가 나와야 되고 큰 게 나와야 되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공집합이 나와야 되고 근데 차집합은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을 바꿀 수 있고 같은 표현 공집합인 거. 요거 드모르간 써주면 비여집합 A 여집합 호환관계 반대가 되는 거. 요거 벤 다이어그램 써주면은 비여집합 합집합 A가 뭐가 되는 거고 전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되도록 만드는 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B가 A에 들어간다 있습니다. A교 B는 B다 있습니다. A와 B는 A다 있습니다.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아니죠.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죠. 답 4번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5번은 어때? 5번은 있잖아. 여기 이렇게. 맞습니까? 다음 24번입니다. 24번. 자, 전체 집합 U는 X바 X는 7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이 전체 집합. A는 1, 7, B는 4, 5, 6에 대하여. 자, 요거 어떻게 읽으라고요? 어떻게 읽으라고? 합집합이 큰 게 나온 거라고요. 결국 X가 더 크다고요. A보다. 그래서 X가 A를 포함한다고요. 지금은 내가 읽어주는데 시험 기간에 저거 못 읽으면 난 그때 화 버럭버럭 낼 거예요.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교집합에 X가 나왔어요.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X가 B 여집합 안에 들어간다. 그럼 두 개를 동시에 써주면 X는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데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즉 B 여집합은 뭐예요? B가 4, 5, 6이니까 1, 2, 3, 7이 바로 B의 여집합이 되겠고 A는 뭐예요? 1, 7이잖아. 즉 우리 X는 1, 7을 반드시 포함하는 1, 2, 3, 7의 부분집합. 1, 7 물어볼 필요 없고 2의 제곱이니까 4개다. 이렇게 대답하는 문제. 계속 많이 풀어봤던 문제인 거잖아요. 이렇게 변형이 심하게 나온다고요. 부분집합의 개수가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타임인데 세 번째 타임은 이제 명제 파트 볼 거예요. 명제. 근데 오늘은 명제를 제대로 나간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 배우는 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개념 설명을 아마 하면은 수업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참, 아까 저기 질문 있다고 그랬지? 7번. 자,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래요. 벤 다이어그램 3개짜리 그리는 거예요. 집합이 3개니까 하나, 둘, 3개를 그려주고 물론 뭐 전체 집합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요. 그려주고 그럼 어디서부터 채우냐면 얘부터 채우는 거야. 얘부터. 교집합이 있는 것부터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A, B, C를 다 만족하는 게 2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A 교집합 B가 4라고 나왔죠. 그건 여기죠. 근데 2가 적혀 있으니까 나머지 2만 여기다 적어주면 4개가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 B 교집합 C는 3이라고 나왔네. 여기죠. 여기가 3이니까 여기 1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C 교집합 A는 이 부분이죠. 그런데 3개라고 했으니까 또 마찬가지 1이 되시겠네요. 그러면 A입니다. A. A는 7이죠. 이만큼이 A인데 7이니까 5를 제외한 2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집합 B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인데 8이래요. 8. 그럼 5가 뺀 나머지 3 들어가시면 되겠으며
C는 이만큼이죠. 근데 6이 들어가야 되는데 4가 있으니까 2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합집합이라고 한다는 건 여기 있는 숫자들을 싸그리 다 더해주면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그래서 2가 4개 있으니까 8에다가 1, 2개 있으니까 2에다 3까지 더해주면 정답은 13.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게 훨씬 깔끔하고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명제 갑니다. 명제. 개념을 잘 쌓아둬야 돼. 자, 명제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혹은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룡쌤은 잘생겼어요. 이거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명제는 분명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거짓이라고 하면서 명제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은 아니에요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나 우리 부모님은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것은 참 거짓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닌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뭘 고개를 갸우뚱 게 김주현 이 자식아. 자, 3 더하기 1은 5라고 나왔어요. 자, 이건 명제일까 아닐까? 3 더하기 1이 5라는 식이 나왔어요. 이건 명제일까 아닐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지. 거짓이라고 니들이 말할 수 있는 순간 얘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틀렸다고 해서 명제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오케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얘는 명제란 소리가 되는 겁니다.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2의 배수는 다시 할까? 4의 배수는 2의 배수입니다. 이건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참. 4의 배수들은 4, 8, 12, 16 이런 것들은 다 2의 배수들이니까 얘는 참이죠.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얘는 뭐가 되냐면 명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제는 참 거짓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제와 구별 지어줘야 할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건이에요. 조건. 자, 조건은 뭐냐면 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어. 즉,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요 첫 번째 문장 채룡쌤은 잘생겼어요는 명제가 아니잖아. 참 거짓이 안 되니까. 선생님 그럼 얘는 조건인가요? 아니지. 얘는 조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조건을 좀 더 설명을 해볼게.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고 근데 얘는 참일 수도 혹은 거짓일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적었던 저 위에 색칠된 문장은 그냥 애매모호한 문장일 뿐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조건은 이런 거예요. x는 4의 배수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 x에다가 4, 8, 12 이런 것들을 적어주게 되면 이때는 참이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x에다가 4, 8, 12 이런 것들이 아닌 뭐 예를 들어 1, 3, 5, 7 이런 것들을 적어주게 되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이런 x값에 따라서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학생들이니까. 잘못된 생각인데 그러면 미지수가 있으면 그래서 미지수 x 같은 게 있으면
얘는 선생님 무조건 조건인가요? x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만약 실수 x가 제곱을 했을 때 0 이상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야, 그럼 이거는 x에다가 뭘 집어넣든 간에 항상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0 이상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얘는 비록 미지수가 있지만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선생님 이건 진짜 x에다가 뭔가를 넣어보면 작은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예요. 이건 진짜로 넣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요식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으로 바꿔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앞에 얘는 뭐가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시고 플러스 4분의 3이 됩니다. 아, 쌤이 여기다 실수라는 말을 또 빼먹었나? 실수 x에 대하여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완전 제곱식이 나왔잖아. 완전 제곱식은 실수에 대해서 얘는 항상 0 이상이 나오는데 거기다 4분의 3을 더한 거지, 그치? 4분의 3을 더했으니까 항상 양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지 않냐? 그래서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참인 명제가 된다고. 그래서 미지수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참이냐, 무조건 거짓이냐, 혹은 무조건 조건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잘 판단해서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요건 참고사항. 미지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은 아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게 이제 조건이 된다고요. X값에 따라서 빨간색일 경우는 참이 되고 파란색일 경우는 거짓이 되는, 즉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얘는 좀 지워볼게. 얘는 지워볼게. 참인 것만 묶어두는 거야. 이렇게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이 집합. 참. 그리고 우리 집합도 이름을 붙여줬죠. 이름. 맞죠? 집합 A는, 집합 B는 이런 식으로 집합에 이름을 붙여줬죠. 조건도 이름을 붙여주는데 보통 이렇게 소문자로 이용해서 P 땡땡 해주면 조건 P는 X는 4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원소들만 모아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집합.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건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참으로 만들어주는 것들만 모아 집합을 만들면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진리집합. 그리고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는 의미에서 라지 P를 사용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P 하나 적어놨고요. 이번에 조건 Q를 한번 적어보자. 이거 조건 Q. 그래서 X는 2의 배수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얘는 또 마찬가지로 2, 4, 6, 8 댕댕댕댕 이렇게 적어주면 얘는 저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놈이기도 하겠지만 1, 3, 5, 7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분명히 거짓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짓으로 만드는 건 필요 없고 아까 말했다시피 빨간색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저 조건 Q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것들만 모아 만든 집합을 조건 Q의 진리 집합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면 조건 Q의 대문자를 따서 라지 Q는 2468이다 이렇게 진리 집합을 적어 놓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명제를 배운 다음에 왜 조건을 배우냐면 이 조건 두 개가 있으면 명제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맛있는 라면을, 미안해요, 라면이라는
알았어. 라면 좀 그렇지. 이면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읽어주는 거지. P, 이면 Q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조건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개를 이면이다라고 말을 붙여주게 되면 쟤는 이제 비로소 명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읽어주면 P이면 Q이다. 즉 다시 X가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다고요. 그럼 4의 배수들을 모아놓으면 4, 8, 12 이렇게 나가는 것들인데 얘네가 과연 2의 배수냐? 맞잖아요. 4의 배수라면 걔들은 다 2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맞니 안 맞니? 맞아요.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두 개가 뭉치면 명제가 완성이 돼요. 자,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Q이면 P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즉, X가 Q 조건이니까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2, 4, 6, 8 이런 것들이 만약에 X라고 한다면 걔는 과연 4의 배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들은 되지만 얘들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 명제는 false,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아닌 게 아니라고 했어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그 문장은 명제가 된다라고 분명 강조를 드렸네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참인데 그것을 뒤바꾼 Q이면 P이다 라는 문장은 거짓이 되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뭘 살펴보냐면 보세요.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 관계를 좀 살펴보면 어떤 관계지? P가 Q에 쏙 들어가죠. P가 Q에 쏙 들어가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진리집합 P, 요거 진리집합 Q를 비교해 봤었을 때 P가 Q에 쏙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참이 된다고. 앞에의 진리집합이 자 그래 알겠어요. 요걸 가정이라고 합시다. 우리 그런 말 썼었죠. 얘가 가정, 얘가 결론 했었을 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쏙 들어가게 되면 그 조건은 그 명제는 참이 된다고요. 하지만 밑에 보시면 너의 진리집합 Q, 너의 진리집합 P 이렇게 해서 포함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포함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얘가 거짓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수인아, 사나야, 주연아 괜찮아? 졸라 더럽게 재미없지? 겁나 재미없죠? 어쩔 수 없어. 수학하가 이래요. 차라리 부등식, 방정식 막 해구하고 범위구하고 근구하고 막 교점 세고 판별식 쓰고 이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수학 하쪽 앞쪽이 이렇게 좀 논리적인 근거를 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시켜서 그게 좀 짜증이 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P가 Q 안에 쏙 들어가잖아, 이렇게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P의 원소라면 당연히 Q의 원소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이 되는 거지만 이번에는 밑에 거를 가지고 위에 걸 한번 본다면 Q의 원소라고 해서 P의 원소가 되는 건 아니므로.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조건 P, X는 소수이다입니다. 조건 Q, X는 홀수이다입니다. 그러면 둘 다 조건이야.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엔 진리집합을 적어보면 소수를 적어주면 되겠죠. 2, 3, 5, 7 이렇게 11, 13 이렇게 나가시는 게 되겠죠. X는 홀수이다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1, 3, 5, 7 이렇게 나가겠죠. 9, 11, 13, 15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씁니다. P이면 Q이다인데 저렇게 화살표를 사용을 합니다. 화살표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P이면 Q이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어야 참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P가 Q에 쏙 들어가 못 들어가? 얘네만 보면 3, 5, 7, 11, 13 있으니까 들어갈 것처럼 보여. 근데 누가 못 들어가요? 2가 못 들어가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즉 다시 한번 한글로 적어주면 x가 소수이면 그 x는 홀수이다 라고 지금 명제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2라는 소수가 있지만 얘는 홀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해도 되니? 듣고 있니? 자,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는데 N간한 건 다 들어가지 지금. 다시 P를 다시 그려볼게요. N간한 건 다 들어가. N간한 건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요 살짝 왜 못 들어가는 게 이렇게 있는 거야. 에휴 그래 이렇게 그리자. 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누가 못 들어가고 있어? 2가 못 들어가고 있죠. 아이 다시 그려. 이게 뭐야 이게? 미안. 요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누구 떨렁 하나 있는 거야. 2가 떨렁 하나 있는 거지. 얘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발예라고 합니다. 발예. 저 명제가 지금 거짓이잖아요. 실제로 저렇게 거짓이라고 체크를 합니다. 화살표를 찍 그어주면 참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포함되지 못하는 것처럼 저 화살표에다 찍 그어주게 되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건데 누구 때문에? 요 이 하나 때문에. 요 하나 때문에 발예가 되는 거고 그 발예를 만들어 놓은 집합을 우리는 발예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텐데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P 차집합 Q가 나오시는 거죠. 얘가 바로 발예 집합이 되겠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발예 집합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다. P이면 Q이다가 만약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럼 거짓이면 분명히 어떤 놈 한두 개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놈 한두 개가 안 돼. 그럼 걔들을 모아서 그 안 되게 하는 놈들을 모아서 나쁜 놈들이죠. 이런 놈들을 모아서 발예집합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너의 진리집합에서 너의 진리집합 Q를 뺀 요것이 바로 뭐다? 발예집합이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다 칩시다. X이면 Y이다. 근데 얘가 거짓이래요. 그러면 너의 진리집합을 X, 너의 진리집합을 Y라고 했을 때 그것의 발례집합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X 차집합 Y를 통해서 발례집합을 찾는다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약 조건 P가 있어요. 그럼 P. 근데 너의 부정은 P가 아니다겠죠. 그렇죠? P다의 부정은
P다의 부정. 그럼 P가 아니다겠죠. 그렇죠? 그럼 조건 P를 이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것의 부정은 어떻게 적기로 하냐면 이렇게 하고요. 읽는 것은 not P이다라고 읽습니다. not P. P가 아니다. not P.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P가 아닌 게 아니다. not P의 not P다. P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P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의 진리집합을 P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즉 이렇게요. 너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한다면 P가 아니다의 진리집합은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집합과 연결짓는 것은 P의 여집합이다라는 사실도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럼 분명히 너가 분명 뭐야? P의 여집합이죠. 근데 그걸 또 부정 때렸죠? 또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다시 뭐가 나온다? P가 나온다. 이렇게 명제가 집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정을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크다의 부정은 뭘까요? 크다의 부정. 그러니까 크다가 아닌 거. 크다가 아닌 게 뭐죠? 크지 않다잖아. 크지 않다. 그렇죠? 근데 크지 않다라는 건 작다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인데 그 말은 작거나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즉 그림으로 그려보면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가 부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주연이 자니? 자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한번 작다의 부정은 뭘까요? 작지 않다죠. 근데 작지 않다고 해서 크다가 아니라고요. 뭐다? 크거나 같다라고요. 그래서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체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겠죠. 그래서 너의 부정은 같지 않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의 부정과 어떤의 부정을 보셔야 됩니다. 야, 모든을 부정을 하면 뭘까요? 모든의 반대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강의실에서 여기 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를 슬쩍 본 거예요. 딱 봤는데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와, 저 반 학생들은 모두 남학생이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모두 남학생이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여기 앉아있던 수인이가 발끈한 거야. 이씨, 난 여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렇죠? 그러면 모두 남자라는 말의 부정이 모두 여자라는 말과는 다르다고요. 알겠습니까? 어떤 학생은 여자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뭐냐면 어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미안해 그래 알았어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수인이 예쁘게 생겼구나 알았어 여학생 미안해 잘못 봤어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 또 이렇게 딱 쳐다본 거야. 딱 쳐다보고 저기 어떤 애는 여자애가 앉아있구나 이게 또 본 거예요. 근데 걔가 하필이면 곱상한 남자애였고 그러면 이 사람 말이 거짓이 되려면 어떤 애는 여자네 하지만 여기 있는 아이가 모두 뭐라면 남학생이었다면 이 말은 또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을 부정 땡기는 말은 뭐냐면 모든입니다. 다시 모든의 부정은 뭐다? 어떤이다. 어떤의 부정은 뭐다? 모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웬만한 문제를 안 풀고 설명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숙제를 내준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쫄지들 마시고요. 숙제는 집합 파트를 완벽하게 다 끝내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뭐 개념 원리 익히기나 좀 보고 끝내죠. 자, 봅니다. 다음 중 명제인 걸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명제. 명제는 어떤 걸 찾으라고요? 참이냐, 거짓이냐. 그래서 그걸 판단할 수 있다면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다면 그것은 명제가 아니라고.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야, 이용섭 씨가 진짜 옛날 사람이죠.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안해요. 네. 하여튼 노래 제목인데. 얘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명제가 아니겠죠. 그렇죠? 애매모호한 말일 뿐이야.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 아, 일반적으로 키가 크긴 큰데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180짜리도 사실 내 키가 180이거든. 농구 선수 키가 180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작은 거잖아. 그렇죠?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고 예외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쟤도 명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아, 키가 작은 사람도 있으니까 거짓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전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서 틀렸어요. 다음에 3번. 얘는 조건이죠. 얘는. 왜? x가 3 같은 게 들어가면 참이 되지만 1 같은 게 들어가면 거짓이지. 그래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에 3번은 조건이 되고 명제는 안 됩니다. 4번은 명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양쪽을 똑같이 x를 없애주면 7과 2는 같지가 않죠. 그렇죠? 거짓이네.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얘는 명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거짓이니까 순간적으로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막국지가게 크긴 서로 같다라는 건 무조건 참이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과 5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이제 부정을 말하래요. 부정. 부정은 2 더하기 6이 8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그것의 부정은 2 더하기 6은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바로 부정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2 더하기 6은 선생님 8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저걸 올바르게 고쳐라가 아니잖아. 그렇지? 문제가 뭐야? 부정을 말하라는 거잖아. 부정. 그렇죠? 그래서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다음, 17은 소수이다. 이다의 부정은 아니다죠. 17은 소수가 아니다. 아니 선생님 17 소수 맞잖아요. 아 알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부정을 말하는 거라고 부정을. 알겠습니까? 부정을 말하라고. 다음 공집합은 집합 A, B, C, D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부정은 부분집합이다가 맞는 겁니다. 이걸 뒤집는답시고 이렇게 쓰면 안 돼. 부정. 아이씨. 저런 거 하면 안 돼. 공집합은 저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를 부정들이라는 거니까 부분집합이 아니다가 바로 부정이 되시는 겁니다. 괜히 내가 얘기해서 더 헷갈리나. 다음 이제 진리집합을 말해요. 진리집합. 진리집합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조건. 조건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조건을 분명 참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참으로 만들어주는 원소 x들만 모아놓은 것을 바로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했고 조건이 이렇듯 소문자 p로 제시가 되어 있다면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집합을 표기를 해주고 그것의 진리집합 8의 약수 1, 2, 4, 8을 적어주면 제가 바로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조건 q는 뭐냐면 너를 만족시키는 x값이 바로 진리집합이 되겠죠. 당연히 풀어주면 x는 6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조건은 소문자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 집합은 대문자로 해주고 여기다가 6하고 마이너스 1을 적어주면 얘가 바로 조건 Q의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와우, 채용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교집합의 부정은 당연히 뭘까요?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의 부정은 뭘까요? 교집합입니다. 근데 교집합을 한글로 써보면 그리고죠. 합집합을 한글로 써보면 또는이죠.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되는 거고 반대로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여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씀하세요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부정은 x는 마이너스 7이 아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7. x는 5가 아니다. x는 5. 부정 때려준 거고. 조심할 게 이고라는 말이 있죠. 이고. 쟤는 그리고죠. 그렇죠? 그럼 얘도 부정을 때려서 또는 이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괜찮나요? 즉 이런 거지. x가 빼기 7, x가 5일 수도 있고 x가 빼기 7, x가 5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 5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번에 x가 5인데 x가 빼기 7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x가 빼기 7이 아니고 x가 5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얘가 말하는 건 요걸 말하는 거고요. 그것의 부정은 얘네를 표현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걸 표현하는 말이 바로 얘잖아요. 이렇게요. x가 빼기 7이거나 또는 x가 5다. 이게 바로 나머지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나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이거를 부정때리라고 해서 이렇게 적는 짓거리를 하면 아주 크게 혼나야 돼요. 이렇게 적으면 완전 바보 취급당할 거야. 자, 요걸 한글로 읽어볼게요. 얘를 한글로 읽어보면 x는 빼기 4보다 크다. 그리고 x는 6보단 작다.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x는 빼기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읽잖아요. 니들이 직접.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써줄까 그냥? 이렇게 써볼까? x가 빼기 4보다 크고 x가 6보다 작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의 부정은 x가 빼기 4보다 작다. 또는 x는 6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라고요. 즉 사이 범위의 부정은 가장짜리 범위잖아요. 가장짜리 범위 저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 맞니 안 맞니? 맞아요. 수인이 보고 있는 건가? 사나 보고 있어요? 수인이 자세가 옆에 뭐 딴 거 틀어놓고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자, 이번에는 수직선으로 설명해 볼게요. 그럼 수직선으로 세 번째 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는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잖아. 그럼 너의 부정은 당연히 여긴 거야.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3보다는 작다. 이때는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라. 자, 오늘의 라스트 문제 71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은 5 이하의 자연수. 전체 집합은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고요. 그럼 조건 P는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진리 집합은 어떻게 나오겠다? 바로 P를 말하겠죠. 그럼 P는 얼마 나온다? 2가 나오겠죠. 저 조건에 만족하는 X값은. 그 다음에 조건 Q를 볼게요. 조건 Q. 조건 Q는 풀어주면 되죠. 어떻게 해요? X제곱이 9보다 작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과 3의 사이범위다. 근데 전체 집합은 너거든요. 그러니까 집합 Q는 뭐가 나오냐면 1, 2가 나오시게 되겠네요. 맞죠? 3은 못 들어가니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진리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1번 P는 2다. 3번 Q는 1, 2다. 그러면 not P는 여긴 자리 좀 옮길까?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얘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P의 여집합. 아래 거는 뭐가 된다고요? Q의 여집합. 그럼 P의 여집합은 2 빼고 다 말하는 거니까 1, 3, 4, 5. Q의 여집합은 Q 1, 2를 빼고 다 말하는 거니까 3, 4, 5.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무슨 말인지요?